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이야기했죠.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이다 지적도 했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된 것에 맞춰서 오늘은요,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연구소장과 함께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민정 집행위원장 모시고 이 두 당의 정책, 학자금 관련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집행위원장님? 네. 지금 대학생이신 거예요? 네네, 대학생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그럼 지금 3학생입니까? 3학년입니까? 4학년이에요. 4학년? 예. 우리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는 줄여서 전대넷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애청자들 이제 연식이 드러날 텐데, 댓글 보면. 아, 구국에 강철되어 전대협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8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 나 그거 생각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네, 죽고 다쳤는데, 그거 외면해놓고 반성도 없이 있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와 미래 문제만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협 다음에 생활학문 투쟁 공동체 한총련이 한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는 한대련이었어요. 당시 조직이. 한국대학생연합. 근데 뭐, 이래 학생이나 학생운동이 잘 되다 보도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하다가 최근엔 정말 저는 우리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 전대넷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많은 선배들이나 학부모들이 응원해 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희망 전대넷. 그러니까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있는 이 조직인 거예요? 아, 저희는 2017년에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2019년에 정식 발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8년 차. 올해가 8년 됐어요. 8년째 활동하고 네네. 있다. 그러면 소기에 성과가 있었나요? 네? 성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딱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여서 좀 학교 내에 여러 회의체가 필요하다 해서 뭐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같은 학생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고, 또 이제 입학금이 폐지됐었잖아요. 그때 초반에 전대넷 준비하시던 분들이 입학금 폐지부터 시작을 해서 전대넷이라는 연대체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등록금 반환 때 다시 이제 행진도 하고 뭐 저희 삼보일배도 하면서 이제 추경 예산 2천억 정도를 이제 따내는 성과가 있었고. 2천억이나? 네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생활비 문제가 좀 너무 심해서 대학가의 1,000원의 안침밥이 확대되는 그런 좀 의제들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지금 활동하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도 못 가고 사실은 등록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 기간 동안에도 활동을 좀 했습니까, 그러면은? 네, 제가 2021년에 총학생회장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전대넷에 이제 가입단위 회장으로 이제 같이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집행위원장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연대체는 온라인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 소개드리면요. 전대넷이랑 제가 예전에 있었던 참여연대, 지금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반값 국민부분들이 그때 노력을 해서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입학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입학금도 100만 원 안팎까지 뛰어 올랐거든요. 그게 전격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죠. 잘했네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전대넷 두 번째 한 게 코로나 때 수업을 못 들으니까 일부 수업료를 반환해라. 상가임대를 깎아주는 것처럼. 근데 그건 참 대학들이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전대넷이 소송도 하고 공정에 막 여러 노력을 해서 각 대학마다 10만 원에서 뭐 3, 40만 원 이렇게 일부, 정말 극히 일부를 그래도 환불해준 일이 있습니다. 수업도 안 되고 도서관도 못 쓰고 학생의 학회 동아리 다 마비됐는데 등록금 그대로 받은 건 굉장히 저는 지금도 매우 비양심적 처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 17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했었고, 더불어 대학 총장 대상 설문에서 70%의 대학들이 2년 내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사실은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 생활비 너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많이 열심히 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활동을 해왔던 게 바로 이제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네, 여기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었고, 2,000억도 따왔고, 1,000원에 조식을 1,000원에 해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 활동도 했고, 소기의 성과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이제 학자금을 또 어떻게 좀 이제 제일 큰 덩어리의 돈은 학자금일 테니까 학자금은 또 어떻게 그런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좀 융통해줄 수 있는 건지 영향받을 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학자금에 대한 영친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 가졌습니다. 안 소장님께서 이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포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유용하게 봤는데요. 현재 국공립대 수준으로 학기당 200만 원대, 이제 등록금이 얼마면 적당하냐. 그러니까 26%. 국공립 수준도 비싸다. 100만 원대 해야 된다. 13%. 현행 사립대 400만에서 500만 원대에서 장학금 다양 확대 5%. 그러니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대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등록금 너무 비싸니까. 네.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 기억나시고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2,000만 원 안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학년을 졸업하면 1억 정도가 드는 거로 대학교연구소나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유럽 일부 국가처럼 무상교육 실시가 55%. 이건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학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출생 대책 이야기할 때요. 이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은 정말 R&D와 교육은 아낌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반영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포를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전대넷이나 저희들이 일하는 민생경영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처럼 아예 등록금 받지 말아달라. 이게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네요. 저도 등록금을 많이 내는 부모로서 이게 매우 이렇게 와닿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공립 수준으로 조금 내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요구 이렇게 거센 걸 보니까 등록금이 왜 비싼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육비, 생활비 또 일부 교재비까지 하면요. 1년에 교육비가 2,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평균 등록금 얼마예요?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평균은 732만 원쯤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대학 사립대까지 포함돼서 또는 등록금 비교적 저렴한 일부 군소대학교 포함돼서 732만 원이지 지금 애청자들께서 구비가 안 되고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우리 대학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1,000만 원 안팎입니다. 거기에다가 예. 각종 내는 비용 많습니다. 뭐 학생비도 내야 되죠. 뭐 추가 교재비도 있죠. 뭐 동아리 활동하면 동아리비도 내야 되죠. 뭐 그다음에 우리 식대 오죽하면 밥 먹기도 너무 어릴 때 1,000원의 학식이 도입이 됐겠습니까?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가지고 특히 어학연수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게 있는 경우는 1년에 뭐 2, 3천만 원도 드는 거죠. 그래서 총 졸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육연구소라 우리나라 민간 연구소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였는데 대학생 1인당 1억 안팎이 드는 거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출생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 가난한 집 학생들은 대학을 포기하게 돼서 사회로 나는 출발선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그런 원인으로도 지금 지목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32만 6천 원이고 국공립대 평균은 394만 1천 원이니까 사립대하고 국공립대하고 차이가 340만 원 정도가 난단 말이죠. 아유 공부 잘해가지고 국공립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은 무슨 대학교 다녀요? 국공립대 다녀요? 사립대 다녀요? 저는 서울교대 국공립대. 서울교대? 야 엄마가 다행이네요. 사립대가 2배 정도 비싸죠. 예. 그러네요. 근데 의학 계열이 가장 비쌌대요. 거의 네, 한 맞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고 공대가 또한 74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체능계도 73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의학계열보다 더 비싼 학과도 있어요. 어디요? 일부 대학이 있는 국제학부는요. 정말 의학계열 못지않게 또는 의학보다 더 국제학부? 비싼 뭐 1년 등록금이 뭐 1,500만 원 안팎이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내요? 예. 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평균은 정말 등록금이 작은 대학까지 있다 보니까 착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네. 실제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서울 수도권에 주요 대학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또 오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에도 좀 유명한 사립대도 있잖아요. 네. 다 등록금 1,000만 원 안팎은 낸다니까. 그러면 장학금은 많이 줘요? 장학금은 제가 이 통계 보고 웃겼는데
2020년 기준으로 359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이 낸다는 장학금률이 54.3% 나와요. 와, 그럼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재 재적 이렇게 대학생으로는 한 300만이고 실제 매 학기 등록한 학생 한 200만 원씩 10만쯤 되는데 야, 53% 장학금 받아. 이건 완전히 착각인 게. 착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등록금을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는 학생이 50%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장학금 한 번도 못 네, 받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들만 평균으로 하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대출 제가 투쟁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가장학금 예산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국가장학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 학생의 반값 등록금 맞죠? 하지만 등록금 못 받는 50%의 대학생이 있다. 그 문제를 뺀 통계다. 이게 제일 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또 많이 올리겠다고 지금 내놨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 중에서 14%가 등록금을 인상을 했고요. 근데 이게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5%까지 인상이 되어서 정말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산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일단 올린 다음에 학생들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린, 2년 연속 올린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총선 끝나고 더 많은 학교들이 올리지 않겠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대학 총장들 대상으로 했었던 그 설문조사에서 70%가 내년에 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게 있어서 내년 인상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올해 올릴 것 같아서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상 반대를 하면서도 총선 직전이니까 좀 막히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수도권 대학들은 당장은 인상하지 않았지만 뭐 회의체에서 학생애들한테 근데 진짜 등록금 올려야 한다, 계속 뭐 밑밥을 깐다든지 약간 그런 얘기들은 학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네네. 또 교직원들 교직원들 인건비 좀 올랐죠.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등록금 올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 만들어진 제도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등록금은 시장에 무조건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 곱하기 1.5배 이상 못 올리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최근에 물가 너무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겠다고 막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대학들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해지면 그걸 학생 학부모들에게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악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학은 공공재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이 무상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면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하고 심지어 학생수당까지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나라가 많습니다. 독일의 학생수당 이름이 바페크입니다.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도 가난한 집 학생들은 알바나 휴학을 반복하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보니까 실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학생수당 줄 테니까 휴학이나 알바하지 말라고 아예 연구 장려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 대학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국가에게 요구해야 될 거 또는 기업들이나 동문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그 대학을 위해서 좀 더 기부해야 될 것들을 도외시한 다음에 물가 올랐으니까 학생 학부모들 이번에 10% 인상합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그게 14%의 대학이 이번에 등록금 인상을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 최악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등록금 만약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만 올려도 1,1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1년에. 이것은 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등록금 올리지 마라. 우리가 대학들이 모자란, 물가 인상률 때문에 대학들이 모자란 재정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 예산, R&D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들한테 전가하는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 4년제 대학 190개 교 중에서 26개 교가 학부 등록금을 14% 정도 이제 사립대가 특히 올리기로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국가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국가장학금 2라고 보통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올려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돈을 내라 이렇게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장학금 2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뭔데 왜 이거를 안 올려주죠? 국가장학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인데 아. 이제 만약에 그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 우리 정부가 학교한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물가 상승률이 엄청 낮아가지고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것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게 대학 입장에선 유리했던 거죠. 인상할 바에는 30억씩 받는 게 정부한테 받는 게 나라로부터 좋았는데 받는 게,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을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유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동결 그 유도 정책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고 이번에 조선대도 등록금을 인상을 했는데 국가장학금으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면 등록금 인상을 해서 6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의 동결 유도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 2년째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학생들 입장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게 훨씬 유리합니까? 등록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 정책이 이제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냥 등록금 인상해도 괜찮은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작용이 되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등록금 올라가는구나 이제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등록금도 그냥 올라가는구나 좀 무뎌지고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 네, 무뎌지고 좀 무기력해지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가 올리면 올리나 보다 나는 그냥 그래도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애초에 사실 뒤에도 얘기 나오지만은 학자금 대출이 너무 사실 일상화됐잖아요. 그냥 내가 대학 사회에 들어가면 몇 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냥 그 빚이 좀 늘어나는 거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윤석열 정부가 대학생의 80%까지 국가장학금 지원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은 대부분 반대하죠. 우리 전대내에서 설문조사 하면요 거의 다 90% 싫다고 그러죠, 당연히. 다 반대하고 다만 예전처럼 막 학생운동의 폭발적인 분위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다들 각자 도생해야 되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은 거 우리 학생들께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데모를 거세게는 못하는 면이 있지만 다 반대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통제하면 윤석열 정권은 막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 압제해서 다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카이스트 학생 막 입틀 막 끌어내고 경찰로 연행도 하고. 근데 분위기가 대학들한테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14%나 스멜스멜 등록금 인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건 뭐냐면 작년에 사실은 국가장학금 확대하겠다 그랬으면 진정성이 있죠. 11월, 12월에 확대했어요. 근데 지금 2월, 3월에 등록 시즌이잖아요. 이때 느닷없이 총선 앞두고 지금 국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학생 중에 등록하는 대학생 한 205만 명, 10만 명 되는데 절반 정도 못 받는데 그걸 80%가 받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재원 마련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안 돼요, 어차피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선 앞두고 뻥을 친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자, 현재 중요한 제도는 국가가 장학금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네. 학자금은 대출해 주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대출 이자는 1.7%로 많이 아까 제가 말씀한 문제점부터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에서 국가장학금이 100% 또는 90%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이 전체 등록금 1,000만 원에서 한 5, 600만 원 반값 등록금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평균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죠. 대상도 확대해야 되고 금액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상 확대는 이번에 방향으로는 맞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없어서 뻥이다 이렇게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학생 집행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R&D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만은 이공계 석사들에게 80만 원, 박사들에게 110만 원을 꼭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내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R&D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계속 작년에 대학생들과
그 대학원생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끝까지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설문조사도 했어가지고 R&D 대학생들이 엄청 분노하고 그랬던 걸 들었는데 그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뭔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속 총선 앞두고. 장학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네.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뭔가 되게 장학금 같은 간접적인 유도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고 계속 돈이 없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안 소장님, 네. 정부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총선에서 투표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뭔가 본인들을 위한 뭔가 정책을 조금 펼친 듯한 느낌을 제가 보고 있는데 지난해 야당 주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원래 국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반대했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해주게 되면은 이거 좋지 않냐 이러면서 일방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었었는데 야당에서 이거는 부자 감면 초부자 감세하는 거하고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서로 좀 안 맞는다 이러면서 좀 애매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1.7%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취업 학자금 상환자를 해서 취업해서 돈을 벌면 학자금 갚는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등록 후불제입니다. 예전에 대학생 다녔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다만 이게 1.7%나 되는 이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 쌓이니까 원금이랑 굉장히 네, 부담이 부담이 되는데 되죠. 만약에 취업했는데 실업이 됐거나 또는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도 이자를 납부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야당에서, 예. 그 이자를 완전히 무이자, 저희는 학자금은 완전히 무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갚자는 건데 1.7% 이자를 잠시 유예해주는 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이거나 당연히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건 도덕쟁이가 아니잖아요.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놀면서 빌린 돈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인데 다 갚겠다는 겁니다. 평생 갚아야 돼 학자금을요. 그렇죠. 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추정하는 거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취업 후에. 실업 상태하고 출산이라는 저소득 상태, 무소득 상태 때만 이자를 좀 면제해달라는 건데 그걸 반대했어요. 그거를 반대해서 그게 국민이 반대했는데 국민이 반대해서 야당이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당이 뭘 이야기했냐. 야,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라 해주면서 대학생 학부모들의 이 교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냐는 강력한 비판했고 네. 대학생들이 비판했고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도 나온 겁니다. 지금 얼마 전 뉴스 보셨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의 학자금을 원금까지 탕감해 줍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유. 계속 발표합니다. 예, 대학생 학부모들이 학자금 빚에 너무 시달리면 사회 나와서도 그렇죠. 그늘이 지고 네. 소비를 줄여가지고 미국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된다 해서 네. 내수 진작책,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 가정들의 가계이익이 타겟책으로 그렇죠.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니까. 이건 자본주의 천국이랑 미국까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자 좀 깎아달라니까 아니 이자를 조금만 유예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것이냐. 맞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무슨 갑자기 이공계 대학생들 장학금 엄청 주겠다 발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믿질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비가 되는 건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 저는 왜 이게 뻥이라고 하냐면 돈이 없어요. 작년에 세수가 52조가 감소했고 올해는 더 감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국가장학금을 30%를 더 확대합니까? 50%에서 80% 이상. 거기에만 2, 3조가 들어요. 지난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었고 이거 니네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는 이제 됐었습니다. 이걸 이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었죠. 이걸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청년 부담 경감이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석사한테는 80만 원 주겠다, 박사한테는 11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 좀 따뜻하다 그래야 될까?
1,000원 아침 학식 1,000원 아침 그거를 또 우리 김민정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했더니 프랜카드가 막 다 동네마다 붙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해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학생들이 해낸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근데 우리 동네에 프랜카드가 한 10개 붙었어요.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국민의힘 뚜뚜뚜뚜.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때 예산이 한 몇십억 편성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정부 예산에서 몇십억은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마치 정말 큰 돈을 우리가 네. 성심성의껏 한 것처럼 그렇게 플랜카드가 달려 있어서 되게 저도 같이 한 집행부 친구들 그리고 회장님들이랑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진짜 작년에 지금도 그렇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식비가 이제 기본 10,000원씩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꼴랑 조식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상 네, 중식은 다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젠 학식이 7,000~8,0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무 비싸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2,500원, 맞아요. 500원 막 그랬는데. 네. 이제 그리고 대학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 민간 기업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계속 비싸지고 하는 상황에서 아침 정도 이제 안정화된 것으로 너무 생생되는 것이 조금 네. 근데 이것마저도 예산을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0원 학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3~4,000원 원가가 들잖아요. 중앙정부가 1,000원, 대학 당국이 1,000원, 학생이 1,000원 내면 이렇게 3,000원이 구성되죠. 이렇게 해서 겨우 유지됐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침은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점심, 저녁이 더 중요하거든요. 생활비 절감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 나면 정부가 지자체랑도 뭐 매칭할 수도 있고 대학들도 조금 더 내놔라고 호소해가지고 점심, 저녁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우리 초중고 때 친환경 무상급식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의 미래인 우리 대학생, 고등교육 학생들 제대로 밥 먹어라. 부담 없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침밥 조금 지원해놓고 안 먹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놓고는 생생 내면 이건 참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 정권이 너무 국민들을 쉽게 기만하고 뻥을 함부로 친다. 이런 생각을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지역 경제는 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녹색정의당이 뭐 지역 대학은 무상교육을 좀 시켜주자 뭐 이런 또 대안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실비리 사학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뭔가 좀 추진을 해봐야 된다. 지역의 거점 국립 대상인 대학을 육성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려면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계획이 짜여지지 않으면 또 하나만의 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공청회도 열고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일단은 등록금 인상이 내년에 너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좀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아직까지 정말 95% 이상이 등록금 인상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많은 힘 보태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 전대넷, 전대협부터 쭉 우리 정말 학생들 대표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활동한 조직이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너무 고맙고 또 선배들이 더 함께 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등록금 1,000만 원에 1년 교육비 2,000만 원 안팎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스스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더 또 나서고 투쟁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배 또 학부모님들 다 같이 좀 연대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우리도 유럽처럼 무상교육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청년들에게는 무상교육에 준하는 뭐 취업훈련 지원비라든지 교육연수비를 주면 그 형평성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 충분히 예산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거짓말로 뻥치지 말고 그런 정책을 진지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